최근 푸틴이 북한을 찾아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관계가 강화되면서 한국을 둘러싼 안보 위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러와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왔던 중국이 최근 들어 각종 서방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와 거리 두기를 하면서 중국 또한 북러 밀월 관계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으로 동북아의 냉전 위험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4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팟캐스트 방송에선 북한과 러시아 전문가들이 출연해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과 그것이 아시아와 유럽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CSIS의 중국 전문가 주드 블란쳇은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역학관계가 형성됐다며 푸틴이 베트남에 있을 때 서명한 합의문 내용을 보면 핵기술 연구개발과 연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중국의 관점에선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베트남의 토람 국가주석과 함께 교육, 과학 및 기술, 그리고 석유와 가스 탐사의 협력 증진에 합의하고 서명했습니다. 또 베트남의 핵과학 및 기술센터 설립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란쳇은 푸틴은 이제 중국이 독점이라고 믿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높은 전략적 수준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것은 원래 중국의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가 중국, 러시아, 북한의 수교 75주년이라며 중국은 꽤 큰 충격을 받았거나 적어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란쳇은 또 중국은 유럽과의 관계 때문에 항상 러시아, 북한, 중국으로 이어지는 북방 삼각동맹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중국의 좋은 선택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기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푸틴과 김정은이 평양에서 만난 날 한국과 중국은 서울에서 외교 국방고위 관리 간 2+2 회담을 가졌습니다. 블란쳇은 중국이 김정은과 푸틴에게 쓸 수 있는 채찍은 없다.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시베리아의 힘2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러시아를 적당히 도와 반미 전선을 형성하는 건 원하지만 러시아에 너무 깊이 밀착해 개입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적으로 돌리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성장 둔화를 극복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두고 미국에 대해 세계를 신냉전으로 몰고 가는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평양에서 맺어진 북러 간 조약은 중국이 피하려고 노력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 사이의 삼각축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게 됐고 이는 중국에겐 치명적입니다. 김정은의 과도한 핵개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추가 배치되는 건 물론 동아시아 나토 결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일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대 규모를 늘리거나 중국 주변 지역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게 됐죠.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북러 간 조약에 대해 양국 간 문제라고 논평을 거부하면서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